안녕하세요, 옷없이 덕입니다. 만 리뷰는 이번이 세 번째. 첫 번째는 만의 허드슨 리뷰였으며 두 번째는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인 스카이마스터를 리뷰했었죠. 두 시계를 리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있었다면 작은 시계를 만드는데 진심인 시계 브랜드라는 점, 바둑의 감성을 추구하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해줄 뿐 아니라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들의 바지 적삼을 적셔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뽕을 확 죽여버리는 것은 마감. 처음에는 QC의 문제라고 여겼으며 수많은 손을 거치는 프로토타입용 시계이기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줬습니다만 경험자들의 수많은 증언에 의해 시계 본연의 마감 자체가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2년 흐른 지금 매력적인 시계가 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펜데이트와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지만 아예 다른 길에 서 있는 시계입니다. 맨하탄의 37,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케이스 직경 37mm의 시계입니다. 일단 케이스 직경이 36에서 39mm 범위 안에 들어가면 설레는 편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시계를 살펴볼 건데요. 조악했던 만시계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눈을 사로잡는 팔각 쉐입, 용어가 없는 것 같은데 직팔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로 비율이 좀 더 긴 모습이에요. 눈길을 사로잡는 전면부의 패턴이 재미있는 게요. 다이얼에 제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코트드 제네바, 마감된 모습에서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보통 무브먼트 후면부를 수놓는 방식으로 페를라주 가공과 함께 즐겨 쓰는 기교인데 그걸 전면부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로 방향을 조금 더 꽉 채워주는 효과를 주어 시각적 밸런스를 채워줬습니다. 인덱스와 핸즈의 선택도 매우 탁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간결함만을 선택했다는 것. 이 분위기에서 핸즈나 인덱스가 나대버리면 다 된 밥을 그냥 없는 꼴일 텐데 요소를 잘 절제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눈, 코, 입이 이상적인 비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더 얇아지지도 굵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덕분에 자칫 널널해 보일 수 있는 이 세먼 다이얼이 산란기 연어 배때기처럼 꽉 차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에서 실제 받아보실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로고가 사진처럼 바뀐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전 살짝 비틀어준 지금의 로고가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적응하겠죠? 그리고 전부 논데이트 모델로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론더 R150 무브먼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다이얼 아래에 그냥 숨겨두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계가 빈티지하면서도 고상하게 예쁜 이유, 디자인적인 영감은 70년대의 바세론 콘스탄틴의 로얄 크로노미터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베젤과 케이싱을 완성시키는 데 주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만시계의 마감에서 가장 큰 실망감을 주었던 부분도 차례로 짚어볼게요. 허드슨 모델을 리뷰할 당시에 브레이슬릿과의 조화를 고려한 엔드링크의 연장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각인 효과를 주어 실망시켰어요. 맨하탄의 경우에는 애초에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감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테이퍼드 형태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를 적용했기에 나쁘지 않은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브러싱의 깊이감도 적당하다고 느꼈으며 브레이슬릿 전체적으로 모서리면을 덧마감하는 등 전에 비해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이네요. 다만 클라스프 결속하는 과정에서 만져지는 단면은 조금 날카롭습니다. 이 클라스프의 경우에는 주로 외주 제작되곤 하잖아요. 만 사장님 이참에 한번 업체 안부 전화 한번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굴림체스러운 M자는 지루해 보입니다. 심볼의 중요성이 느껴지네요. 또 다른 M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용두입니다. 크라운은 만의 가장 대표적인 실망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스크루다운 나사산을 체결할 때 거의 나사산 등정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에베레스트급 난이도, 또한 와인딩 시 맨손으로 나사를 조여박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맨하탄은 여기서 한 가지 유명한 명언을 잘 따랐네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스크루다운 용도를 그냥 없애버리고 푸시다운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차피 드레스워치기도 하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두의 뒷면에서는 날카로운 마감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시계에서 크라운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을까요? 게다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포지션 변경할 때 용두를 뽑기 위해 반드시 닿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 발매품에서는 반드시 날카로움은 개선되어 있길 바랍니다. 와인딩감도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만 단순히 스무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브에서 샤프트로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무언가 저항력이 존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용두에서 또 하나 아쉬운 게 모두 잠근 제로 포지션을 취했을 때도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물론 뽑기운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저는 지금껏 총 3개의 프로토타입을 경험하면서 단 한 번도 와인딩이 스무스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리뷰 때마다 만으로부터 본 제품은 프로토타입이며 정식 발매되는 본품은 괜찮을 것이나 안내를 받곤 하지만 이런 느낌이 자주 반복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도 주로 용두에서 발생하는 아쉬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시계 전반의 퀄리티는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제 착용샷과 함께 럭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시계들은 기존에 다이얼 크기로 사이즈를 가능했던 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럭트럭은 첫 링크가 떨어지는 끝선까지 47mm입니다. 가급적 손목 폭 52mm 이상부터 이상적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한 가지의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바둑알 간지 같은 감성을 선사해줘요. 남이 볼 때만큼은 시작점이 첫 손으로부터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는 핏으로 착용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단순히 작은 시계가 아닌 10.3mm의 매우 얇은 두께를 자랑하고 있어 착용감에서도 겉도는 느낌이 없이 밀착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훌륭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케이스 라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 것은요, 이번 맨하탄 37 모델을 보면서 독일의 라이저, 알펜데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시계가 닮은 듯 하면서 이렇게나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베젤 밖의 케이스전이 가져다주는 느낌이란 상당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상은 핵심만 추린 듯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판, 다소 노티난다는 느낌을 지워줄 블루 다이얼, 빈티지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레이 다이얼까지. 특히 저는 오늘 이 세먼 다이얼이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다지 연어 컬러 같진 않아요. 연어 9위 정도도 아닌 태워먹기 직전까지 간 연어 색감입니다. 못났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운 색상이라 하면 꼬냑 같기도 하고 진한 향수 같은 색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559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적정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느슨해진 시계 시장에서 간만에 나온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지거든요. 이전에 느꼈던 엉성한 디테일과 퀄리티로부터 한층 도약했네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작은 시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모습에서는 앞으로의 차기작도 기대가 되게 만들어주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도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